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학 11차시입니다. 자, 주제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이런 종류의 방정식을 풀었다면 이제는 차수가 한 단계 높아진 3차, 4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기교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인수분해 관련해서 조금 복습을 하면서 3차와 4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오랜만에 수학 이야기를 또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3차, 4차 개념, 연습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정식에 대한 수학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중1 때 1차 방정식, 중2 때 연립 1차 방정식,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매해마다 방정식을 배우다 보니까 좀 친숙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배웠던 방정식들이 다 잘 떠올려 보면 풀이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소거법, 대입법, 이항해가지고 나누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고 이런 패턴들이 정해져 있었죠.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수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16세기 이탈리아에 오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높은 차수의 방정식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 연구가 진행이 돼서 3차와 4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형태를 잠깐 보여주면요.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고요. 이렇게 4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입니다. 사실 쓰기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 존재하더라. 3차와 4차도 그 방정식의 개수만 알면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5차 이상의 방정식도 없을까? 모든 차수의 방정식은 없을까? 일반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됐지만 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조금 이야기로 엮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3차, 4차 방정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여기 얽힌 얘기만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네, 처음부터 3차 방정식에 대한 일반화된 근해 공식이 나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과 같은 이런 2차항의 개수가 없는 형태의 근해 공식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연구한 사람이 이제 페로라는 수학자고요. 이 수학자가 피오로라는 제자한테 이제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과 근해 공식을 전수해 줍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피오로랑 여기 나오는 탈리아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말 더듬이라는 뜻이래요. 이분이 어렸을 때 턱을 다치셔가지고 말을 잘 못하셨다고 해요. 타르탈리아라는 수학자와 피오로와 대결을 합니다. 수학 문제 대결이에요. 되게 웃긴 게 30문제 서로 딱 주고 누가 먼저 빨리 푸냐 라의 대결을 한 거죠. 근데 웃기게도 결과가 이 근해 공식을 전수받은 피오로가 이길 줄 알았는데 타르탈리아가 완전 압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스스로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의 근해 공식도 알고 있었고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0의 1차항 계수가 0인 형태들의 근해 공식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오로와의 대결에서 타르탈리아가 승리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타르탈리아는 굉장한 이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멀리서 다노라는 이제 수학자가 이를 이제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타르탈리아한테 가서 요 근해 공식에 대한 비법을 전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카르다노는 이제 의사이자 수학자이자 도박가이기도 했어요. 이 당시 16세기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도박이 성행이 되었다고 해요. 베네치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좀 전수받으려고 타르탈리아한테 접근을 합니다. 근데 타르탈리아는 말도 어버버버하고 너무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순수하거든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카르다노한테 그래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절대로 비밀로 하고 너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약속을 받고 알려주게 돼요. 카르다노한테.
자신의 그 연구 결과물들을. 근데 카르다노가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머리가 되게 좋은데 이 사람이 보기에 타르탈리아가 연구한 게 완전한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은 아니더라 이거죠. 뭐가 좀 빠져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6년, 7년인가 그 정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르다노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의 형태,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책을 써서 마치 모든 걸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공표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죠. 이걸 세상에. 이 소식을 들은 타르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친구끼리 야 이거 서로 비밀로 하자. 너만 알고 있어.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이거를 마치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다 세상에 떠벌리고 다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에 격분한 타르탈리아가 그래? 나랑 수학 한 판 뜨자 해가지고 카르다노한테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카르다노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 그랬죠. 이 사람이 직접 나가지 않고 카르다노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페라리라는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엄청 비싼 자동차. 그래서 타르탈리아랑 페라리랑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페라리가 그냥 이기게 돼요. 근데 페라리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 사람은 카르다노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이분이 4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을 유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르탈리아가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타르탈리아는 지게 되고 뭐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모두 잃게 되고 슬픔에 잠긴 나머지 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카르다노도 사실은 벌을 받게 돼요. 말년이 되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도 나오고 뭐 결국에는 카르다노가 자살했다고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그냥 점프 문제에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페라리와 카르다노, 타르탈리아, 페로에 의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 후로 이제 나오는 수학자들이 야 그럼 5차 방정식은 없을까? 그래서 5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까지 약 250년 그 세월 동안 5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이 막 연구가 됐는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1800년대 와서 이 두 명의 수학자 덕분에 이제 5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왼쪽에 계신 분은 노르웨이 수학자 아벨이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5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을 찾기 위해서 증명한 게 아니라 5차 방정식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증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기존에 있는 수학자들과 발상을 달리한 거죠.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냥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대봐. 그러면 그 증거만 되면 되잖아요. 그 딱 공식만 제시하면 되는데 그 공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는 어떠한 논리로도 그 공식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청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대단한 것을 해내신 분들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두 분이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그 증명을 완료했고 그리고 아쉽지만 단명하셨어요. 왼쪽에 계신 아벨이라는 분은 27살쯤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오른쪽 계신 갈루아라는 분은 20살, 2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갈루아라는 분은 되게 불행했어요. 일생에 대한 삶이. 아벨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분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5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를 논문으로 막 보내요.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 대표적인 교수가 이제 뭐 수학의 왕 가우스, 그리고 코시라는 분은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미적분, 나중에 배울 미적분에 대해서는 거의 창시자예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당대 내노라 하는 코시, 그 다음에 가우스라는 분들한테도 이 논문을 보냈지만
번번이 뭐 거절당하거나 분실이 되거나 심지어 아니면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수준이 상당하시겠죠. 어쩌면 이 두 분이 더 오래 살아 계셨다면 가우스, 오일러 이렇게 유명한 수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갈로아라는 이분은요, 그 나중에 대학교에서 뭐 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거의 수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현대 대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아주 기초를 쌓으신 분이에요. 불과 나이가 20살인데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두 분들이 덕분에 5차 방정식 이상의 그런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5차 방정식, 5차 이상의 그런 방정식도 근은 있어요. 근은 있는데 그 근을 한 번에 일반화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잠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하는 얘기들은 시험이랑은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학을 진짜 순수한 수학을 배우고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수학 시험에 이번에 뭐 갈로아는 무엇을 했는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리수 있죠, 여러분. 무리수. 자, 무리수의 대표적인 게 어떤 수들이 있죠? 루트 1, 루트 2, 뭐 루트 3, 뭐 루트 1은 아니죠, 사실. 뭐 루트 5, 루트 7, 뭐 이런 루트로 보통 표현된 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루트로 표현하지 않는 파이와 같은 수들을 알고 있겠죠. 자, 이런 수들이 있는데 무리수는 사실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하는 무한소수잖아요. 근데 그런 수들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 근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호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호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까 봤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보면은 루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근들을 다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루트를 이용해서. 근데 5차 이상의 방정식은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이 근이 된다 이거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면 1.762341 3257 32 99 832 점점점점점. 자, 이런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리수는 루트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일반화돼서 만약에 이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4차, 5차 이상의 방정식도 근은 5개, 그 차수만큼 6개, 7개 이렇게 존재하는데 다만 그 근의 형태들을 항상 내가 루트로 표현할 수 없더라. 이렇게 루트로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수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예쁜 형태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정리가 있거든요. 그 정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